안녕하세요. 오늘 FM 소프트 에서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훈 PD님 함께 자리해서 평생교육원 설립 그리고에 관한 평생교육 시설 이거 전반적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오늘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셨네요. 뭐 방송 출연한다고 얼굴에 밀가루 좀 발라주시더라고요. 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요즘 날씨는 어쨌든 날씨는 춥고 덥고 하기가 자연스럽지만 우리 이 PD님은 원래 이 PD께서는 원래 하시던 본업이 있으시죠? 그게 무엇인가요? 본업이요? 네.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저는 FM교육 방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연출하면서 네. 또 그 전에는 기자로서 그 교육 전문 기자다 보니까 교육 전문 기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많이 들락거렸어요. 교육청이에요? 네, 많이 들락거리면서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회의도 하고 취재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은 인맥들을 쌓았죠. 그래서 네,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맥들을 쌓다 보니까 뭐 속된 말로 주워들은 게 많아요. 주워들은 것보다도 이제 몸으로 직접 움직이셔서 네네. 그게 이제 체득되셨던 걸로 좀 알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참 궁금했는데요. 그 대학에서 전공하신 건 혹시? 대학 전공이요? 네, 대학에서 혹시 전공하신 과목?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대학에서 전공을 상상이 안 가요. 네. 운동하셨던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거 안 나왔습니다. 아니 몸을 보면 네. 운동하고 연관돼 있는 체육과 쪽? 그 말씀하시니까 네. 체육과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네. 사채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회체육학과? 대학교에서도 이런 그 밖에서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그런 분들 양성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갖고 대학교를 갔는데 사채과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가봤어요. 네. 갔더니 정말 막 등치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운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정말 저렇게 교육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네. 정말 순진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채과가 사회체육학과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굉장히 민망했던 순간 뭐 있었습니다. 그 살살 제가 질문한 거는 빠져나가시면서 지금 미꾸라지는 아니고요. 네. 제 전공은 이제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저 A, B, C, D 잘하죠. 네, 발음 좋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또 부전공으로 한 것이 이제 네. 법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법학 하셨군요. 예, 법학을 공부하면서 뭐 형사법, 형법 이런 관련 법들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원래 법조계로 가려고 그랬어요. 네. 예, 법조계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영어도 아니고 법조계도 아니고 네. 예, 방송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영어와 법이 평생교육과 설립과 관련된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들이나 또 방송이든 평생교육원이든 물론 외국 사례들은 좀 다른 용어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생교육원 설립과 연관돼 있는 이따가 제가 이제 하나씩 컬센트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평생교육 시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선진화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셨던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런데 왜 이 PD님께서는 컨설팅을 굳이 무료로 해주세요? 그 대학에서 영어 전공하시고 행정기관을 많이 드나드시면서 몸으로 체득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비용으로 따지면 뭐 만만치 않을 텐데 시간, 노력 투자한 거에 비하면 왜 무료로 해주게 되셨어요? 사실 무료로 하게 된 계기는요. 네. 제가 이 교육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담당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뭐 법을 좀 공부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법조문 보는 게 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셨겠네요. 사실 지금도 전체 숲을 보는 입장에서 법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 집행기관에서 담당자들을 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또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네, 네. 네, 법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또 이쪽은 평생교육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평생교육법을 뭐 대학에서 따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판사 검사도 뭐 판사도 민사과 뭐 형사과 다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민사과에서도 네. 뭐 다 뭐 가정법원이니 뭐니 쭉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데 세분화돼 있죠. 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뭐 검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아는 게 아니고 네.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아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주로 취하는 전공 쪽이 또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대학에서도 학부에서도 또 학과가 나눠지고 네. 많이 나눠지잖아요. 네. 그와 같이 또 평생교육법을 보면은 네. 굉장히 또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각설에서 그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런저런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와 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그 모임에서 네. 이쪽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분께서 평생교육원 컨설팅 비용으로 뭐 3,5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요? 예, 3,500만 원씩 받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3,500만 원씩이나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야, 이거 아무리 컨설팅비라고 하더라도 원가는 안 들어가는데 3,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마진이 어디 있겠느냐. 아, 네, 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네. 종이 좀 써주고 하는데 네, 3,500씩이나 받아요. 네. 그 잠깐 사이에 야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만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네. 이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분들이 네네네 그렇게들 하는데 이분께서 3,500만 원씩 받고 컨설팅하는 이분이 저한테 러브콜이 들어오길 뭐라고 들어왔냐면 영업을 하면 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면 네. 저한테 소위 반땡하겠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3,500만 원씩 말 못하겠네요. 제 양심상. 네네. 그러면 1,000만 원만 받으시죠. 제가 이랬어요. 네네네. 거꾸로. 네, 거꾸로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3,5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둔갑이 됩니다. 네. 네, 둔갑도 아니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저한테 그 얘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러겠죠. 네, 연락들이 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나 제 거 개인적으로 하는 SNS에다가 좀 올려놨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네네. 컨설팅 해주겠다고 했더니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컨설팅 안 하고 저는 그냥 연결해주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 500만 원을 준다 그래 했죠. 네네. 1,000만 원이니까 반땡이니까 5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강남에 한 대표님께서 1,000만 원을 즉시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러브콜을 했던 그 사람은 저한테 10원 한 푼 안 주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받아서라기보다도 네. 저런 사람한테 제가 이용당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분이 또 평생교육원이라는 거를 네, 인터넷에 뭐 해주시고. 카페를 만들어 갖고 네. 뭐 전문가라 갖고 막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빙자한 전문가. 사실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뭐 서울대전 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찜질방에서 자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살면서 또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저만의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무료로 하시게 됐다. 네,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네,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 FM 소프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FM 교육 방송에서 저희 회사에서 네. 우리 회사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네, 그 중에서 저희 프로그래머 분들께서 FM 교육 방송 관련된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했어요. 네네네. FM 소프트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내세워서 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희 자체 회사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각종 개발 팀이 있는데 그 팀
한테 제가 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언론 기관을 만들게 되면 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가 수월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솔루션 같은 것을 개발을 별도로 해달라. 네. 네.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무료로 하게 된다. 네. 무료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 뉴스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제가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네. 네. 그분들은 컨설팅을 무료로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어차피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컨설팅비가 받지는 않고 굉장히 저렴한 거죠. 다른 데 네, 비하면. 네, 네. 그래서 무료 컨설팅이 저도 가능했던 거였고요. 네. 네. 수익 창출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FM 교육 방송 안에 FM 소프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 묶여서 컨설팅도 무료가 되고 이제 그걸 개발하게 되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그런 과정을 잠시 질문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네네. 저도 무료입니다. 네. 평생교육원이란 사전에 보니까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 외의 곳에서 일반인들에게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원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사전에 행정기관 이런 게 허가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질문 한번 드리고 제가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평생교육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평생교육 시설의 종류는 일단 네.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네. 뭐 표를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 표를 자료를 제가 너무 보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뭐. 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사실- 컨설팅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네. 페이퍼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서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네네. 일단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에서 다룰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네, 평생교육원은요, 정확히 말하면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그렇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면 평생교육시설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 네, 평생교육원 설립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어쨌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 해당되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이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을 많이 네네. 합니다. 원격 교육. 네. 네네.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이 있고요.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네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평생교육원 보셨죠? 그렇죠. 네, 많이 봤습니다. 학교도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학교 형태의 또 뭐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사업장 부설. 사업장. 그렇죠. 대형 사업장. 사업장? 네, 대형 사업장. 음. 뭐 큰 대형 업장들 있잖아요. 뭐 예를 직업 들어 사원수가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큰 대형 마트들. 대형 마트들. 직원 수 100명 이상 되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에서도 가시면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 네, 문화센터가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아. 문화센터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법적 아. 명칭으로요. 평생교육 시설이 정확한 명칭인데 네네. 그들이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네.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는 것뿐입니다. 네. 네. 그러면 평생교육 시설 종류가 언론기관 부설, 그리고 원격교육,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에 부설 있는 거,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데 이제 사업장 부설. 있는 거, 네. 크게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론기관 부설이 제일 저는 수월하겠네요. 네. 네, 대부분 언론기관 부설로 설립하는 게 제일 편리하십니다.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교육원은 학원처럼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학원은 관할교육지원청에 가서 네. 등록하면은 바로 평생교육원을 신고할 수 있지만 네.
이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설립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네, 네. 언론사를 운영한다든지 네. 예, 이런 사업장, 대형 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네. 또는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네, 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들이 부설로서 설립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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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평생교육원 설립을 희망하는 분들은 네. 거꾸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에 부설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아. 원칙은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부설로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설립하고 싶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관을 만들고 부설로 드디어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꾸로 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애로점도 있기는 하지만 네.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평생교육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언론기관 부설이나 또 여러 가지 원격 이제 했던 그런 종류를 뭐 아울러서 설립을 하려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을 하려면 전체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 뭐 서류라든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전체 설립하기 위해서는. 네, 설립 전체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네. 일단 어떤 기관으로 해서 부설로서 설립할 건지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나 기관? 오늘의 주제는요. 네. 언론기관 부설에 관해서 다룰 겁니다. 아, 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오늘 언론기관 부설에 대해서 설립 전체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네네. 컨설팅을 저는 받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일 먼저 네. 기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네. 언론기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언론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언론기관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언론기관 등록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죠. 아, 그 등록증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언론기관 예. 등록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비유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동차 네.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드디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겠죠. 네. 네, 결국에는 자동차는 뭐와 비유가 되겠어요? 평생교육시설과 비유가 되겠죠. 그렇네요. 너무 쉽네요. 감사합니다. 야. 네, 그래서 언론기관이라는 것은 면허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부설로서 설립하는 자동차,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시설을 네네. 신고하게 된다. 아. 네. 그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기관 등록증과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받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받게 되면 차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세무서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역시 뭐 오늘 뭐 컨설팅 뭐 앞뒤 전후 좌우 해가지고 그냥 딱 오늘 퍼펙트하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쌍동그라미입니다. 네, 100점이네요.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이제. 네. 네.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면 사실 끝나나요. 예, 끝나는 건데 네. 사업자 등록증 내면 이제 사업만 영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는데 이제 평생교육원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라는 게 국비 지원 사업 때문에 또 원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네, 국비 지원 사업을 원하다 보니까 네. 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좀 고급스럽게 평생교육원 설립을 하셨어요. 네네. 예, 평생교육원 설립하시면은 그 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네. 훈련기관으로 등록을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증을 일종 보통 면허증을 땄어요. 네. 아니야. 더 좀 리얼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땄어요. 네. 대형 면허 땄다고 바로 대형 버스를 운전 쉽게 잘하나요?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면허증 땄다고 또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네. 바로 내가 고용노동부 환급 사업을 바로 크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고. 비율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운영 의무도 살려고 하면서 좀 이제 서서히 키워가실 생각을 하시면 네. 원하시는 국비 지원 사업도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오늘 평생교육시설 설립, 언론기관 부설과 연관되어 있는 설립 전체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록증을 이제 받으려면 그거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네, 이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론기관 등록. 그렇죠. 언론기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법적 처리 행정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네, 보통 14일 아닙니까? 근접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네. 업앤다운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네. 7일? 업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10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일. 그러니까 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28일 한 달 정도 걸립니까? 네. 잘 처리 모르겠네요. 기간은 네. 20일입니다. 아, 20일? 네, 언론기관 처리 기간은 법적 처리 기간이 네. 문제가 없을 경우에 20일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신청하신 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20일이 넘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걸 불이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담당 공무원이 일 안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네, 네, 일 안 처리 하면은 되면 네. 예, 담당 공무원이 일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럼 쫓아가서 또 이게 그 해달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재촉을 하셔야죠. 네, 재촉을. 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네, 네, 네. 네,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네, 네. 어차피 네. 그 차후에 그쪽 네. 기관에 또 지도 감독을 받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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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이 능사는 표정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법이 능사는 아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증을 받는 데가 한 2주 한 20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또 거기에다가 언론사 등록증이 20일이고요. 또 네. 평생교육 시설 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얼마나 네, 돼요? 그것도 12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12일이요? 네, 열흘. 열흘. 네, 열흘. 네. 그래서 총 30일 정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30일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0일이면 가능하고요. 그것도 빨리 하면 보통 3주면 끝납니다. 아, 네. 아, 역시 뭐 30일에 3자 딱 숫자까지 또 아주 쉽게 탁 와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받는 데까지는 언론기관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최장 기간이 20일.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10일이 걸린다. 그래서 총 30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주- 그렇죠. 네. 뭐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는 20일, 네. 언론사는 20일. 평생교육 시설은 10일. 평생교육시설은 10일. 그렇죠. 합의 30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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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제가 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제가 인터넷이고 제가 궁금했던 거 쭉 좀 준비해서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제가 궁금한 걸 좀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하는 전제하에 언론기관도 평생교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언론기관도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죠? 네, 알고 있죠. 알 수 네.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있나 그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 공부하셨으니까 더 잘하시고 또 쏙쏙 들어오게 쉽게 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일반인들이 법 얘기하면 좀 딱딱해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는 안 해요. 워낙 법조항이 많다 보니까 법조항 문서는 또 워낙 또 어려운 전문적인 문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받을 때 아까처럼 3일, 30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주 좀 정리 잘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학교 다닐 때 산수 잘하셨나 봐요. 산수 못했습니다. 그럼 수학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장난 잘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네.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방송만 보신다고 하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언론기관도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일단 입법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입법 네, 취지. 네, 제가 제가 뭐 법 조항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걸 제가 출력을 해와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법 취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입법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어느 법 몇 조에 있느냐? 그렇죠. 네, 평생교육법 제 37조 평생교육법
네, 평생교육법 제37조. 네, 37조에 보시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법 조항에 보면 거기서 1, 2, 3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1항을 보신다면 네. 아마 지금 자막 보이시죠? 네, 지금 네. 자막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하여야 중요합니다. 한다. 네. 법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법은 깨알같이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아, 이건 의무군요. 하여야 네. 한다는. 그렇죠. 한다도 의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 평서문으로서는 그냥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법에서는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좀 더 강조한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언론기관을 운영하면은 네. 이런 것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언론사들은 그런 지역 사회의 그 평생교육진흥, 국민의 평생교육진흥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강제적으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언론사는 또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언론사가 그렇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평생교육법 제37조 1항에 나열되어 있고요. 네. 자, 2항을 보겠습니다. 네. 네, 자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할 이건- 수 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되고. 네.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능력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아까 1항은 뭐예요? 네.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네. 네, 그 기여 방식은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것도 저희 FM교육방송 언론사에서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와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 FM교육방송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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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 언론기관들이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막 내보내주고 계시죠? 네. 제 2항에 따른 바로 전항입니다. 네, 네. 제 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누구한테요? 교육감에게 네, 신고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거는 네, 교육감에게. 강제 사항이네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반대로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누구한테 교육감에게 뭐 해야 한다? 통보하여야 그렇죠. 한다. 의무 조항입니다. 아, 안 하시면 그렇군요. 어떻게 된다? 네, 안 법적으로 하시면 처벌받았죠. 처벌받죠.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의무 사항이고요. 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을 반드시 그냥 하면 안 되고 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교육감에게 네. 그리고 교육감에게 반대로 폐쇄할 때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안 네. 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받지 않게 네,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어를 말씀드리면 법령 해설 마무리를 짓는다면 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 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결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언론기관 부설, 언론기관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소상하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입법 취지 하여야 한다와 한다 이 자체에 대한 해석을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면서 교육감에게 그건 지역 교육감이죠. 지역 해당 지역 네, 교육감은 각 도마다 교육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전국에 예, 교육감이 예. 계실 시도 텐데, 교육감. 네, 교육감에게 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위임되어 있어요. 아 네, 어디예요? 각 지역 교육 지원청에 아. 도교육청이 있고 그 도교육청에 각 지원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충북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충청북도 교육감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충청북도는 청주시도 있고 뭐 제천시도 있고 그렇죠. 충주시도 그렇죠. 있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 예. 충주시 교육지원청, 제천시 교육지원청, 네네네네. 청주시 교육지원청 네. 각 시마다 지원청이 있어요. 네. 교육감이 그 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자기 이 관할 네네. 교육지원청이 네. 어딘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지원청에 가면 굳이 도교육감이나 시교육감에 거기까지 안 가도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군요. 지원청을 확인하시면.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 이승훈 PD님께서는 이전에 평생교육을 설립하셔서 운영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직접 평생교육 시설도 설치를 해보고 네. 직접 운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희가 학교에서 영어를 또 전공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평생교육 시설에서 영어 교육 사업도 했었고요. 네, 거기서 영어 강사도 양성하고 또 파견 사업도 해보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지역 그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또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 교육원으로 모셔갖고 네. 영어 교육을 또 진행했습니다. 아주 네. 뭐 언론기관으로서 뭐 굉장히 지역민들이나 대국민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좀 수행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 제가 컨설팅을 받으니까 너무 제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저희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제 네. 본업은 컨설팅은 아니지만 네. 더 컨설팅을 제대로 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그 자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알아야 그렇죠.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컨설팅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좀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그렇지 행정적으로만 해서 서류상으로. 될 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컨설팅하는 그렇죠. 것하고 예, 예. 그리고 아닌 것하고 다르고 또 네. 법을 제대로 알고서 컨설팅 해주는 것하고 그렇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만 보고서 네네. 대충 해주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분명히 이미 각종 사례를 보더라도 네. 문제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즘에 1인 미디어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미디어도 미디어의 차이가 있듯이 그렇죠. 급이 있는 것처럼 뭐 네. 비슷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공이 그러시군요. 다릅니다. 네네. 자, 오늘은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인데 우리 이승훈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언론기관 범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 시설을 등록을 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하기까지 그 언론기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그 언론기관은요 다양합니다. 네. 네네. 뭐 지면신문 발행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또 뭐 신문 사업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잡지 발행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또 방송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간, 주간, 뭐 월간, 그렇죠. 개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 예, 예. 네, 혹시 우리나라에 언론기관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2만 개?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쭉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하고요. 네. 예, 예. 언론사는 문체부 이제 산하 기관으로서 예, 예, 소속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는 언론사는 특정 언론사 몇 개로 한정되어 그렇죠. 있어요. 공중파 몇 개. 이렇게. 그렇죠. 네.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 등록된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폐간된 데도 많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등록만 한 데도 많아요. 네네.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고 사실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네, 저희처럼 이렇게 본연의 역할을 하면은 괜찮지만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네네. 병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많고요. 어쨌든 네. 저희는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뭔데 빨리 답 좀 얘기해줘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이게 방송국을 설립해서 언론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으신 일이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겠죠. 방송을 한다는 건 쉬운 네.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가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유튜브는 뭐 방송도 아니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그럼 제일 쉬운 건 뭐냐? 신문 중에요.
신문도 오프라인 지면 발행한 지면 신문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뭐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거, 네네. 또 잡지 같은 게 있고 네, 할 텐데 네. 제일 쉬운 거는 역시나 인터넷 신문입니다. 네네. 네, 이제 누구나 이제 법이 수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도 인터넷 신문도 설립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로 인해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인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전에는 인터넷 신문이 있기 전에는 좀 더 어려웠어요, 요건들이. 아무래도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빠른 정보 수용도 필요하고 그렇죠. 공급도 필요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나왔고 인터넷 신문도 언론사에 이렇게 준해서. 그렇죠, 준해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도 인터넷 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 미디어 시대가 열렸고요, 도래했고요. 네, 네, 네. 그럼으로써 개인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개인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라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예, 제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원 1000단 이상으로 제가 설립을 도와드렸는데 네. 그분들도 거의 10중 팔고 개인으로 설립을 하셨어요. 그렇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개인 사업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으로 개인으로 평생교육원을 내는 데가 많습니다. 요즘에 추세가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같은 평생교육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행정 절차만 달라요. 서류만 달라요. 쉽게 말해서 등본이에요, 초본이에요, 이거예요. 등본에는 초본 제 사항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초본은 제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똑같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서 왜 복잡한 등본을 갖다 떼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필요한 거 하나만 딱 내 것만 맞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제 지론이고요. 결국 네. 똑같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권해드리는 것이 간소한 개인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네.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해서 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길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그럼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FM 교육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FM 소프트 있잖아요. 네네. FM 소프트에서 전국 최저가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컨설팅도 무료로 해드리고. 지금 여기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게 자막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FM 소프트에서 전국 최저가로 인터넷 신문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그것을 공급해드리면서 컨설팅도 같이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을 설립 전문가이신 우리 이승훈 PD와 함께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제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장소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신고 장소는요. 네. 언론사 등록할 때 본사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서울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 서울에서 인터넷 신문사 본사 소재지가 강남구다. 네.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법에 지역에서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 본사 소재지 관할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해서 본사 소재지는 강남구인데 그것이 강동구로 간다든지 강북구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구에. 네, 그런데 사실 서울의 구도 큽니다. 그렇죠. 네,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사항이 달라져요. 또 다 다르죠. 네.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것이 평생교육법이 사실 되게 고무줄이에요. 네, 명확하지 않아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코걸이 귀걸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사항인데 정말 그래- 그러네요. 네, 담당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네. 간에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시면 다 또 돼요.
지역 예를 들어서 전주시다. 네. 그럼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또 다 가능해요. 아, 전주시에서도 네 뭐. 대전시면 보통 대전시에 또 가능하고 네네. 그런데 또 서울에서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된다고 강남구에서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또 강북구에서 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은 고무줄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고 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정 절차의 한 부분을 좀 제가 들어서 좀, 예, 좀 혼돈스러운데. 네, 제가 이따가 뭐 또 네.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네, 네. 질문 또 주시면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신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할 그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게요. 전국 단위로 하려면은 다 똑같은 하나의 예를 들면 A라는 그 평생교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도 혹시 있는데 그런데도 똑같은 이름으로 그 지역에 다시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신고가? 네, 정확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저희가 본사 평생교육원 설립을 했어요. 네. 네,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지점이죠. 네네. 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할 때처럼 네네네네. 지점으로 제가 서울에다 했는데 뭐 대전, 대구, 부산에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가능합니까? 네. 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관할 구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네. 네, 사실 그 관할 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요. 그 유관기관 해석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내용도 없어요. 저는 그 유관 해석을 한 그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유관 해석을 한 것이지 사실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에 대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요? 예, 법적으로 네. 분명히 문제의 네. 소지가 있고 네. 그걸 따지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마다 본사 소재지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새로 또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해갖고 그 지역에 새로 설치를 하시고 네. 언론사도 그 지역에 새로 만들고 음. 거기 부설로 새로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유관기관의 해석입니다. 원 플러스 몇이 아니고 그렇죠. 원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냥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이 유관기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너무 쉽게 그렇지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 이렇게 쉽게 풀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이신 이승훈 PD로부터 신고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한번 또 컨설팅을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이승훈 PD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인데 언론기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데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평생교육 시설 설치 위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행정 절차. 네네, 예, 행정 절차는 일단 우리 언론사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평생교육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이 갖다 제출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교육지원청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서류를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네. 그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결격 사유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 결격 사유. 네, 예.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서류 검토하고 첫 번째 결격 사유가 있는지 또는 범죄 유무가 있는지 조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조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 실사가 나오고요. 현장 실사라는 거는 그 서류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러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네, 또 예. 동시에 병행되는 게 뭐냐면 소방 점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소방 점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주무관청에서 결재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그 건물을 보통 계약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이거 시설을 하기 전에 그렇죠. 평생교육원 설립하려고 내가 이 건물에다 평생교육원 설립할 거야.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낭패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동안 컨설팅 해주시면서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으셨겠군요. 다른 컨설턴트들한테 이렇게 받아갖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요?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일이네요. 싶은데 네네네. 또 더 웃긴 거는 그분들한테 비용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럼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13579로 아는 분들한테 그냥 대충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네.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서류 작성을 하시기 전에 미리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을 하시고, 네, 그리고 서류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서류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떼면 돼요. 떼가지고 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네. 회장 있죠. 네, 그걸 네, 네. 떼갖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소방서에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네.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관할 그 소방서 있잖아요. 네네네네.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주소만 대주면 됩니다. 아. 네, 주소만 대가지고 네. 여기에 평생교육시설 설립하려고 하는데 네. 그 소방점검 좀 봐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간단한 건 구두상으로도 가능하고요. 네네. 네, 왜냐면 기존에 받았던 건물이면은 다 그 그러겠네요. 다 소방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있을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가계약을 하셔라. 이런 거를 하기 네, 전에. 그렇죠. 뭐 네, 돈이 네, 오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낭패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 누리꾼 여러분들은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실천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기관 등록 후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류 검토,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범죄 유무, 현장 실사, 소방 점검, 이런 간략하게 큰 거를 지금 자막에서 나가신 흐름도로 보시면 나름대로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의 설립 전문가이신 우리 이승훈 PD와 FM 소프트에서 개발한 다양한 또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대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들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대전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이 맞는 건가요? 그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문의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뭐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예,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네. 본사 소재지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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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하고 싶으면 그쪽 관할 교육지원청에다가 그 신고하기 전에 언론사를 소재지를 여기로 둬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 해당 지역. 지역에.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언론사 본사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내에서 그 교육지원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청에-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가시면 거기에 평생교육 시설 설립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쪽 담당자 주무관한테 가시면 거기서 상세하게 또 추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들이 컨설턴트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네. 또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문의는 본사가 소재되어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청, 해당 지역 언론사를 설립 후 평생교육 체육과를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이렇게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설치 전문가이신 이승훈 PD와 함께 무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주제는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치 지역별 개설이 가능한 그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뭐 아까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본사 소재지에서만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또 분점을 내주고 싶어합니다. 네네네. 네, 그럴 때는 거론했던 것처럼 그쪽 지역에 새로 담당자 본사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그 대표자 명의로 하게 해주시든지 그리고 우리는 컨텐츠만 공급해 준다든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설립하면 가능할 겁니다. 네네네. 이것도 여전히 소재지에 가서 1인 한 언론사 한 평생교육 시설 맞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이승훈 PD와 함께 무료 컨설팅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평생교육 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절차와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 앞서 다른 질문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평생교육 시설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애로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의도하지 않게 이런 처벌을 받게 되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네, 사실 범죄자가 돼 있어요. 네,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네, 네. 평생교육법 제 28조 2항 네. 그리고 다 각 호에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네. 네, 그 6호까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28조 2항의 1호를 보면요, 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능력,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해서 뭐 부모가 됐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됐다든지 또는 누가 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 줄 때 그때는 자기 경제 능력이 상실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또 2호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형법을 공부하면요, 네. 형법에는 우리가 그 9가지 그 처벌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형법 중에서요? 사형이죠, 사형. 아. 네. 그래서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이 있습니다. 네. 사형 그리고 징역 그리고 금고가 있어요. 네.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정지? 있겠죠. 예, 자격 예, 상실. 예, 예. 자격 상실 있고 그 다음에 정지예요. 네. 네, 그리고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 순서대로 그게 다 기억이 나세요? 그냥 늘 해오셨던 것 때문에. 잘못한 적은 없고요. 그냥 기억을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네. 금고라는 거는요. 네. 예,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것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네. 뭐 또는 그 면제된 날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법이나 여러 군데에서 적용이 많이 돼요. 네,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금고라는 게 뭐냐? 네. 이 보시면은 그 징역이 그 중에 이제 형법 41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네. 이게 그 1항에 뭐예요? 사형. 사형. 네. 2항은 징역. 징역. 네. 3항은 금고라고 금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이 금고가 뭐냐면 과실범이나 네. 정치범들 있죠. 네. 예, 의도하지 않은 과실범, 네. 고의범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예, 그런 과실범이나 정치범 같은 경우는 이 징역과 반대로 그 강제 노역을 받지 않나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 사실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가둬 있으면은 그렇죠.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겠죠. 옛날부터 네.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정치범이나 과실범들도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밖에 나가서 일할래, 나도 노역할래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네네. 어쨌든간에 이런 과실범이나 이 정치범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고 나면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격 사유라는 것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3년 지나면 또 할 수 있는 네, 네. 시간이 자격이 주어지는 도래되겠죠.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금고 이상의 또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예 네, 기간. 네, 네, 그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집행 유예를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예, 범죄자인데 형만 유예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 네, 안에 네. 그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네. 그건 바로 집행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네. 기존의
이 유예된 것하고 또 새로 범죄를 범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해갖고 합산을 하겠죠. 아. 네, 합산해갖고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 요 자막이 나가는데요. 이 자막에 대해서 또 우리 이승훈 우리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가이신 이승훈 PD가 지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지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뭐 이제 그 사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됐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군인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한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평생교육과정이 이제 폐쇄된 후 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네. 그러니까 인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어떤 처벌을 받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폐쇄가 됐는데 자진이 아니라 잘못해서 아, 예, 예. 예. 강제적으로 이제 못 그렇죠. 받게 만든 예, 거.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이 들어와서 3년이 네. 경과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우리 이승훈 PD 무료 컨설팅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평생교육 시설 설치 자격 결격 사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뭐 형법부터 뭐 다 알고 나니까 그나마 이제 좀 두려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부설 FM소프트 대표이신 우리 이승훈 PD와 함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하는 내용을 지금 질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으로. 자, 이제 다음 질문은요. 평생교육 시설을 하려면 의료 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에 관련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평생교육원에서 설립할 수 없는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평생교육원에 설립할 수 없는 과목은요. 네. 일단 의료 분야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의료 분야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네. 국민의 건강 보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는 할 수 없고 대학에서 의료기관 관련 교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료법이나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네. 그런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교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전교 전공 관련된 거죠. 그 네, 과정만 개설이 가능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에서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거 안 되고요. 네, 네. 또 종교와 관련된 거 안 됩니다. 의료, 종교 네, 안 된다. 의료, 네. 보건, 종교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의료, 보건, 종교는 평생교육 시설과 연관돼 있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네. 내용이다. 그리고 또 취미가 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취미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줄 해석입니다. 아, 너무 많죠. 네네. 취미는. 네. 굉장히 고무줄 해석이다 보니까 네, 네. 뭐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할 지원청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또 받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여권에서. 대표적으로 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어른들 지하실 가서 춤추는 거 있죠. 어른들 옛날에 콜라텍이나 막 이런 거 예. 그런 데가 춤추고 막 하는 그런 건 취미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음. 춤 가르치고 하잖아요. 사회에 저해되는 그런 그렇죠. 요소들. 그런 네. 취미 교육 등등 다양해요. 네. 뭐 다양하지만 근데 그것이 취미가 아니라 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말고 취미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취업으로 전환시키세요. 창업으로 전환시키세요. 네네. 네,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아, 이것은 제가 그렇군요. 전국에 많은 평생교육시설 그 1000단 이상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을 해드리면서 얻어낸 내공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그거 우리 MC님께서 낸 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낸 혈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신 그 세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모아놨다가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엔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내용을 가지고 국비 지원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취업과 창업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네. 전혀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못하게 일자리 한다. 창출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지역 관할 교육 지원청 그 법 집행하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또 끝으로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것은 그 법령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다른 법령에 따른다라는 것은 특히 어떤 그 초중고 학생들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교육 있죠. 네. 네, 입시와 관련된 교육. 네,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학원법에 준하죠. 기타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은 그 법에 따른다. 다른 법령 여기서는 뭐예요?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학원법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전혀 학원법은 다르니까. 네, 학원법은 초중고 관련 교과 교습에 관한 법률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법에 따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 함은 아까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본 걸로 보면 가정이나 학교 외의 곳에서 일반인들에게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 분야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료, 보건, 건강 그리고 또 하나 입시 관련 교육.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럼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아닌 성인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초중고생들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법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유권 해석 나온 지가. 지역마다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안 돼요? 또 어떤 지역 당연히 안 되죠. 서로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제가 분명히 그 평생교육법이 명확하게 나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뭐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네. 하여야 한다. 네. 이게 돼야 돼. 네, 실질적으로 그 유권 해석한 그 담당 공무원들도 보면 자기들의 유권 해석일 뿐이에요. 그것이 강제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학생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만 입시와 관련된 거 하지 않고 네. 청소년들에 대해서 취업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그렇죠. 한다든지 네. 그 어떤 그런 교육만 한다고 하면 네. 뭐 진로 진학이라든지 입시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네, 네, 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창업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취업 기술이라든지 네, 네, 네. 뭔가 이쪽 본인의 평생교육 이제, 진흥에 필요한 네, 거 재능과 이런 것들 그렇죠. 발굴해준 취업 창업 관련된 건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유권 해석을 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행정기관에 또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네, 네.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는 법적 견해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분명히 평생교육법이나 평생교육진흥법이나 다양한 그 법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을 어찌 보면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순환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있는 기준 매뉴얼에 맞게끔 법령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개인 차이나 이제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평생교육 시설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 이승훈 PD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동일 지역 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두 개의 평생교육 시설 설치가 좀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나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가능합니다. 네. 뭡니까? 저니까. 자, 뭐냐면요. 네.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두 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방법은 뭐냐면요. 네. 결국에는 이름을 바꿔서요. 언론사 등록을 두 개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동일인이? 네, 오. 동일인이 언론사 한 개만 하라는 법 없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쟁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언론사 이름을 바꿔서
지역도 바꿔서 내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언론사를 2개를 하세요. 그리고 2개를 언론사 2개를 하고 2개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평생 그 동일명으로 평생교육은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라고 또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직원이나 또 가족 중에 한 분 또 설립 그 대표자로 내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의 언론 인터넷 신문과 이 언론 이 자료를 한번 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네네.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언론사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질문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꼭 직원을 5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네. 법이 개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요? 예, 그것도 이제 벌써 위헌 판결 난 지 벌써 시간이 좀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요. 그래요?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지만. 그럼 우리 이승훈 PD께서는 그런 위헌 판결 난 것까지 또 조목조목 다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또 사례를 또 보시고 또 이렇게 네네. 컨설팅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 인력 5인 이상이 원래는 없었어요. 네. 개인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개인도 가능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법령 개정이 되면서 이제 5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전국에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한 분들한테 공문이 다 가서 이제는 언제까지 다 채용을 하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의무로.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랬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뭔 문제가 또 나오냐면은 아니 언론사를 이거는 언론 탄압 아니냐 막 이런 네.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서 다시 또 법이 바뀌었어요. 얼마 안 가서.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이제 전문 인력 5명을 더해야 된다는 것도 또 없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걸 보고서 고민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럼 평생 여기에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도 5인을 더 해야 되지. 거기다가 또 평생교육원 하면 또 5인은 더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 네네. 그럼 내가 10명씩이나 어떻게 더 나는 못해 하면서 낙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Don't worry, be happy. 가능합니다.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언론사 개인 명의로 가능하고 언론사 명의로 등록한 발행인으로 등록한 선생님께서는 또 평생교육원 대표자가 또 되실 수 있습니다. 5인만 두시면 됩니다. 대표자 포함해서요. 네. 여기서 전문 인력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인력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전문 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네. 상주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이라는 것은 대표자 1명, 네.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무조건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됩니다. 자격증 있는 분.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이면 됩니다. 네. 2급 이상. 그리고 나머지 3분 더 하시면 됩니다. 그 3분이라는 거는 해당되는 거. 가족이 돼도 되고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상시 고용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있는 법대로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저한테 또 연락들을 주시면요. 네. 제가 따로 깊이 있는 슬기롭게 내용과 지혜롭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공개하면은 방송이 좀 너무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제 핸드폰 카톡에 그 행정사들 카톡이 쭉 떠 있어요. 문의 전화를 한 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장을 해놓고 나니까. 네, 저는 그게 뭐냐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에 평생교육원 설립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컨설팅 한다고 막 올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행정사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행정사분들이 제 카톡에 쭉 떠 있어요. 저는 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결국 뭐겠어요? 그분들이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위장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분을 시켜서 위장 전화를 한다든지 녹음을 해서 자기들이 배워갖고 저를 답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제 또 많은 것들 또 이렇게 다 일일이 좀
좀 그 공개가 되고 방송의 힘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좀 투명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어쨌든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에 컨설팅을 해주셨던 그 여러 가지 내공과 법적인 거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 연구를 깊이 하시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제 다양한 최근의 판결까지 쭉 이제 노력하고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지금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또 저희 방송국에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럼 평생교육 시설의 강사 중에 외부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면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답답하시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세요. 네. 네. 법대로 뭐 저녁에 12시 넘어서 문화행동 안 하세요? 네, 제가 방송에 그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평생교육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고무줄처럼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칙 저희도 한다고요. 네, 저희도 적절하게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말씀 뭐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고요.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래의 취지, 다시 말해서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학습하게 되면 안 돼요. 평생교육 시설을 왜 시설 점검을 받고 왜 소방 점검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가능하다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국한된 거니까. 그렇죠. 그 그렇기 안에서만. 때문에 거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평생교육 시설이 하여간 외부에 강의 나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겁니다. 왜 네.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냐면 네. 대형 사업장이나 이런 어떤 사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원격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세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평생교육원도 운영하시고 네. 또 원격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고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 교육 강의 여부하고 원격하고 이거하고 묶어갖고 제가 질문드렸으면 또 그냥 딱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요. 그래서 컨설팅 받잖아요. 저 나갈 뻔했습니다. 그냥.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방송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질문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평생교육원 설립, 평생교육 시설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 이승훈 PD로부터 지금 다양한 평생교육 절차, 설립 절차와 또 언론사 부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그 노하우와 그 컨설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되게 혼돈스럽기도 한데 뭐 단어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법적인 차이가 어떤 게 차이가 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차이가 납니다. 결론주의자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이 학원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직업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 그러면 그냥 직업 전문학원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뭐 제과제빵 학원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요리 그런 네.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직업 전문 학원인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또 늘리려고 하면요. 네. 평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 하드웨어 이미 여기 스튜디오잖아요. 이 네네네. 스튜디오는 이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네. 늘리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를 또 임대차 계약하고 또 해야 돼요. 네네네. 개인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재벌 아니면 안 돼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네.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평생교육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네. 평수 제한이 없다입니다. 뭐라고요? 평수 제한이 없다. 네, 그래서 10개 과목을 하든 20개 과목을 하든 신청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신청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환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원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평생교육원을 좀 설립을 다시 고려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 하시던 분들이 네.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나 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우연이든 필연이든 찾아오셨든 검색하셨든 보시는 분들은 저희 FM 교육방송 FM 소프트 문의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하우와 내공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좀 해드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자녀들이 줄다 보니까 네. 학원, 저도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참 학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 문을 닫고 그냥 폐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아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 기회와 또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이신 이승훈 PD와 함께 지금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은 결론부터가 안 나오시네. 그것보다도 네. 일단 언론기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미 행정 서류들은 다 나와 있고 네. 거기에 기입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세 가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되고요. 시간만 네. 주신다면. 네. 자, 그래서 일단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언론사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언론사 유지. 언론사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언론사 유지라는 거는 언론사의 주 행위가 뭐예요? 기사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기사가 7일 단위로 최소 7일 단위 7일 안으로 자체 기사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 자체 기사도 30%가 이상이 나와야 돼요. 네, 제가 또 PD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유관기관 문체부로부터 제가 또 유권 해석을 또 받았습니다. 아, 그럼 그 그러시군요. 자체 기사 30%라는 게 뭡니까? 네. 그럼 한 건을 그럼 7일 단위로 최소 기사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한 건만 써도 되겠네요 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모르시는군요. 담당 공무원이 말을 잘 못해요. 모르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었죠. 아. 그냥 법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대한민국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금 억지를 한 것 같죠. 뭐 저 담당 공무원은 저분 쌈딱 아냐라고 또 거꾸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쌈딱이든 오닥이든 상관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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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체 네. 기사 생산율 그럼 또 30%면 한 건 갖다가 어떻게 30%를 또 제가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네.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기사 쓰면 몇 개만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언론사의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심 없는 언론사 기관을 설립하더라도 그래도 잘 문체부로부터 불시 관리 감독은 받아요. 그러겠죠. 네. 네. 느닷없이 언론사인데. 어느 날 이렇게 네. 문서 하나가 집에 쫙 날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안 한 거, 뭐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발행인, 편집인 누구, 그리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 누구, 발행 주소, 뭐 대표 연락처, 그러겠죠. 발행 다 등록일, 공개되어 있잖아요. 네, 최근 네. 기사 등록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네. 문체부로부터 공문한장이 날라와서 처벌받을 거라고 나와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기본 요건 사항들 공문 날라오는 거 보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네, 네, 카피라이트에 쓰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 FM 소프트웨어에서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 다 해드려요. 네, 네, 네. 그리고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기사 쓰기가 힘든 분들은 저희한테 기사 제휴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기사 제휴 서비스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따로 기사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담당 전문 기자가 네. 기사를 매번 올려드리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않고 평생교육원만 집중하셔도 되고요. 네. 자, 또 하나 질문사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있네요. 자문자답인데 뭐 지금은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의도하지 않은 질문을 또 하시니까. 네네. 네. 어쨌든
평생교육원은요. 네. 평생교육원 설립하는데 과연 이게 설립이 가능할까요? 뭐 할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보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네. 평생교육원은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뭐라고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따라해 보세요. 그렇군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신고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신고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서류 요건만 갖추면 소송 절차와 비슷해요. 소송 네, 절차와 네, 행정 네, 절차이기 네. 때문에 이걸 주면 반드시 또 그다음 걸 해야 돼요. 네.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하지 네, 않으면은 업무 태만이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무조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100%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PD께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 우리 이승훈 PD가 지금 의도하지 않은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언론사와 기관 부설로 평생교육 시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점 어여삐 봐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사 유지 잘해야 되는 거 기사 7일간 쓰는 거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또 그것도 일부 내공을 지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서류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서류 중에 이제 언론사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 기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 그게 단가요? 준비할 서류가? 그것도 있는데 아니죠. 제가 이제 네. 그다음 안내를 해드릴 건데 네, 그 전에 네. 앞서서 또 설치자가 이제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설치 준비 사항들이 달라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건들을 이제 서류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자고요. 네네네네. 네, 일단은 신고 대상하고 설치 네. 요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신고 대상은 이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언론사. 그렇죠.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 신문 등록. 인터넷 신문 등록. 네, 인터넷 신문사에 참관하시면 되고 그걸 어디서 하시면 돼요? 저희 FM 소프트웨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지금 계속 요 차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네네네. 저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M 교육 방송, FM 소프트웨어 쇼핑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네네. 전국 최저가로 보급을 해드리고 있고 네. 혹시 다른 데가 더 싼 데가 있어요 하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또 우리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거기보다 싸게 또 해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힘을 발휘해보겠습니다. 너무 싸게 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너무 싸게 하면. 네, 저희는 인적 관계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희는 네. 이걸로 해서 주수입원을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언론사로서의 그 그렇죠. 네, 저희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계신다는. 저희는 평생교육원 설립한 분들하고 저는 거의 다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서울대전대고 부산 다 다니면서 차 한 잔씩 마실 때가 다 있어요. 서울에 가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제가 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서류 좀 더 진행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자, 그래서 네. 그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하시면 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보급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이제 그거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설치할 경우가 있고 개인이 설치할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개인 설치할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로 할 건데 일단 법인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법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 네, 법인일 법인이 경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준비할 서류들 중에 하나가 일단 정관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러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예. 정관 목적에 네.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관 목적에. 네, 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공증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만 공증받으시면 되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 공증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공증받아 갖다 주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트러블 생길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크게 좋은 어려운 거 거라고 예, 그냥 네, 그렇게 하고 갖다 주는 게 네. 편할 거고요. 네. 또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그 목적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게 명기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 설립 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필요한데 네. 그 회의록에 반드시 평생교육 시설 그 운영에 관한 안건이 네. 심의 의결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지금 평생교육 시설 설치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서류 중에
법인 준비 서류와 관련돼 있는 자막에 나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법인 정관과 지금 자막에 나가는 거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FM 교육방송, FM 소프트 그쪽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이제 그 자막 처리와 함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이제 개인이 설립할 때에 대해서 제가 쭉 플로우하게 러프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네, 네, 신고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샘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또 제가 만약에 바빠서 안 될 경우는 저희 또 담당하시는 매니저들이 또 다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분들이 또 연락을 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면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기 때문에 네. 그걸 샘플 보시고 기존의 설립서류 내용들이 다 기입되어 있어요. 네. 거기 중에 뭐 이름 바꾸시고 주민번호 바꾸시고 주소 바꾸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그 전화로 메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신청하신 네, 후에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된다는 네, 말씀이죠. 뭐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네. 뭐 시간 없애면서 뭐 멀리까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하고. 네. 네. 그리고 이미 제가 저를 또 만나시던 저희 매니저를 만나시던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네. 이걸로도 충분히 이걸 갖고 컨설팅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우리 이제 MC님께서도 컨설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메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빨갛고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방송을 위한 그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네. 네. 자, 계속 진행하시죠. 주변 네. 분들한테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죠. 네네네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네. 이제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네, 운영 규칙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 돼요. 환불 네. 규정이라든지 네. 어떤 결격 사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자막으로 좀 내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자막 나가시면 보시면 자막까지는 되겠습니다. 필요는 없고, 아 그래요? 예, 그 저희가 어차피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네. 무슨 뭐 환불 규정이니 뭐니 이런 것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기본 샘플로 만들어 드린 거 그냥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네네. 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주소 바꾸시고 네. 뭐뭐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이 정도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메인 주소 쓰는 게 있는데 그때는 뭐 있을 경우에 쓰면 돼요. 그러면 뉴스 우리가 제작해드린 뉴스 그 사이트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 네. 그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수강료 현황. 네, 얼마의 교육 과정을 만들 거냐. 네. 뭐 이 수업료가 얼마냐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네. 네, 시설 배치도인데 시설 내부 도면이에요. 네. 네. 시설 네. 내부 도면이라서 반드시 강의실과 상담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의실하고 상담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 학습권. 네, 방해받지 않게, 네. 않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반드시 네네.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네. 요즘에 최근 필라테스 같은 데는 네. 그냥 조그만한 그 사무실 하나 있고 대부분 되게 넓어요. 필라테스 아무래도 운동하는 데다 보니까. 운동하는 데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상담실이 있어야 네,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신에 뭐 같은 층에 같은 202호, 202호에서 201호가 사무실이고 202호가 운동하는 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또는 같은 건물 내 층수를 달리해도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시설 배치도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공통 화장실이 아니고. 네, 들어가서 남자 여자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층에 있으면 좋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층수를 달리해서 뭐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분명하게 구분하라. 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시로 이렇게 실사 나오실 때 이렇게 여기 표시해도 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쭉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이상한 얘기까지 많이 하네요. 아니에요. 뭐 네.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아주 이제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이제 뭐 이미 이제 해오셨던 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공개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공이 그냥 내공이겠습니까? 네,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언론사로서 본연의 그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걸 너무들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걸 제가 도움이 좀 됐습니다. 자, 네. 우리 이어서 네. 쭉 안내드릴 거 쭉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준비 네, 서류. 예. 네, 준비 서류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아, 위치도. 네, 예. 평생교육 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 주무관청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 지도상의 위치도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네. 포털 사이트에서 그 주소를 입력하시면 지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캡처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림 파일로 캡처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좀 뽑찍어 갖고 나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치면 상세 지도에서 무슨 동네까지 해서 지도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것만 출력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세상 진짜. 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설 설비 현황표가 있습니다. 설비 현황표. 네. 예. 시설 설비 현황표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있고 걸상이 있고 그리고 칠판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네. 뭐 전화기가 있고 필요한 팩스가 도구들이 있고 이제. 네. 네, 네. 뭐 복사기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네, 소화기가 네, 있고 네. 그런 네. 것들을 현황표를 만드시면 되는데 자, 여기 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그다음에 예, 넘어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평생교육사 배치서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아까 저희가 평생교육원 설립할 때 언론사에서는 위헌 판결 나서 이제 5명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평생교육 시설 설립할 때는 그 5인이 필요한데 네. 당연히 대표자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포함되고 기본 나머지 있고. 3명. 네. 예, 상시 고용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3명에서 총 5명 최소 5명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면 된다. 상시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사대보험 부분이 사대보험,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최소한 3명 그중에 세 명? 3명이 되려면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 2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자랑 그 나머지 4명 평생교육- 중에 2명 네,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뭐 분. 그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분 아닌 분이든지 해서 네. 최소한 2명에서 대표자까지 3명이 되겠죠. 5명 중에 3명은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것도 네. 담당 공무원들이 평생교육원 등록증을 발부하기 전에 교부하기 그걸 갖고 전부터 그걸 갖고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대보험 가입하려면 반드시 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업자등록 득한 뒤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이에요. 평생교육원은요. 네네네. 그래서 필라테스 하는 분들도 이 평생교육원 면세 사업 때문에 전화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타깝게. 네네네. 아는 분들은 전화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네네네. 그건 좀 고쳐져야 예, 말이 안 되겠네요. 된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고쳐져야 되겠네요. 그거를 등록 면세 사업 등록 그 평생교육원 교부증을 받고 그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걸 가지고 사대보험 가입을 하죠. 네, 그다음에 네, 네. 그걸 갖고 또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준비할 서류가 네. 갖춰야 될 서류,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하는 네, 거? 평생교육사 이 배치서 작성할 때 이제 그 배치서를 제출하고 또 같이 관련해서 재직증명서를 써야 됩니다. 네, 재직증명서하고 고용계약서. 네네네. 고용계약서. 네, 고용계약서는 그 대표자 제외한 나머지 4분 있잖아요. 네. 네 분에 대해서 재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자격증 사본 첨부가 또 필요해요. 네네네. 예. 그다음 넘어가면은 예,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그 대표자 있잖아요. 네. 대표자 이력서와 초본이 필요합니다. 음. 네, 대표자 이력서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초본 있잖아요. 네. 주민센터 가셔서 초본을 떼시면 됩니다. 등본 필요 없고요. 초본이시면 됩니다. 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가 좀 꽤 되네요. 더 간소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그, FM 소프트를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활용하시면 거예요. 네. 그냥 올인원 패키지로 딱 아, 안내 다 네. 되는 저희가 거예요? 다 서류 다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 받고 주민번호 받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개인이 떼야 될 거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가 동사무소가 떼야 될 것만 그럼 본인이 준비하시면 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응해 줄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본인이 떼야 될 수밖에 그렇다고 없는 뭐 거니까. 제가 위임장 받아갖고 떼고 할 수는 그렇죠. 그건 없잖아요. 어렵죠. 컨설팅도 그건 무료로 어렵죠. 해드리니까 네네네, 그렇죠. 직접 하시면 되고. 네. 자, 그리고 설치자가 이제 법인인 경우 좀 아까 전에 언급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네. 평생교육시설 운영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된다 네, 했고요. 네, 네, 네. 심의의결한 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정관의 또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포함 네.
그게 되어 있어야 되고 공증 필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네네. 있어야 될 테고요. 네네. 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나 그 이사회 회의록 원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본 각 한부가 필요하고 공증이 필요합니다. 네. 네, 거기에는 주소, 위치, 목적, 설치 예정일 그런 것들이 다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법인인 경우에요. 네, 네. 네, 개인으로 할 때는 이게 필요 없겠죠. 네. 네. 법인과 개인이 할 거를 좀 말끔하게 평생교육 설립 전문가이신 이승훈 PD님으로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또 네. 팁이니까 또. 네, 팁으로서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네. 팁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 이제 아니에요. 이제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요. 네. 머리는 정리가 되는데 몸이 이제 자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잠깐 시켰다가 식사도 하시고 놀러 갔다 다시 네. 오셔서 네. 하시면 이 됩니다. 정도쯤이야 뭐 이제 뭐 우리 시청자 누리꾼 여러분들이 뭐 이승훈 대표가 이승훈 PD가 이 부분을 좀 잘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네. 옛날 그냥- 같으면 네. 지금 디지털이잖아요. 네. 테이프로 녹화했던 거였으면 테이프가 늘어져서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야 상상력까지도 풍부하시네. 아, 네. 네. 자, 일단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의무사항 또 네, 네. 추가로. 네, 재산 목록하고 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위에서 시설 설비 현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설 설비 현황표 작성할 때 하단에 보면 재산 목록을 쓰는 게 있는데 아. 거기에 이것저것 쭉 쓴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증명 서류가 있어요. 증명 서류. 네, 근데 그 증명 서류가 뭐 보면 뭐 재무제표니 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렵잖아요. 네, 네, 네.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칠판 있으면 칠판 사진 찍으세요. 연필 있으면 연필 사진 찍고요. 컵 있으면 컵 사진 찍고 책상이 있으면 책상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게 그게 입증 서류입니다. 증명 서류입니다. 아, 그 네. 평생교육 시설 안에 있는 쓰고 있는 사진들을 다 그렇죠. 배치한 걸요. 그 재산 목록에 따라서 사진 한 컷, 사진 한 컷, 사진 한 컷 이렇게 해나가시면 그것이 입증 서류니까 네, 증명 네, 서류니까 네. 뭐 재무제표 이런 말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어떤 전세나 네. 어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이 필요한데요. 네.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임대차 계약서 이걸 하시면 되고 네. 가끔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공동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공동명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네. 공동명으로 돼 있어도 그 중에서 한 분. 한 분만 대표자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분 거 하나만 떼어가면 됩니다. 네. 그분의 인감증, 그분의 임대차 계약서가 돼 있고 그분의 그 초본이나 관련돼 이런 것들 있는 있잖아요. 그분 네. 거 하나로만 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발행인 평생교육시설 대표 임대차 계약서가 전부 다 동일인이어야 돼요. 아, 다른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주소 도로명 주소로 쓰셔야 되고요. 그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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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축물 대장 그 한부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련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네. 담당 주무관청의 교육지원청이죠. 네. 거기에다가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네. 그거 떼가지고 먼저 이 건물 평생교육원 설립 가능합니까 하고서 먼저 그거부터 제출해 보세요. 사전에 질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네, 거죠. 이 서류들 제출하기 전에 그거부터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소방점검도 소방서에 전화해서 주소 대고 하시면 그게 제일 러프예요. 제일 빠르고 네.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면서 일일이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시간하고 수도 비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비. 네네. 아주 그래서 저한테 전화들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끝으로 몇 개가 이제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신원조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신원조에 의뢰서.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뭘 체크했었어요? 범죄자면 그렇죠. 안 된다 그랬죠. 네, 그 범죄자가 사실 뭐 성범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성범죄자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네. 성범죄자가 아닌지 네. 그리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뭐 네, 그런 거 네, 체크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신원조회 의뢰서 경찰서로 신원조회 의뢰서. 네, 경찰서로 자기들이 의뢰를 합니다. 네. 성범죄 조회도 하고 다 하기 네. 때문에 신원조회 의뢰서에 등록 기준지로 해서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네. 예, 평생교육시설 그 위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캡처해가지고 해서. 네네. 그랬고요. 그거는 네. 캡처해서 넣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언론기관 등록증.
네,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 첨부를 하시면 사본 첨부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원본 달라 그래요. 그럼 네. 원본 주고서 가져가세요. 네. 거기서 복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하는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 언론기관 등록을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 안내해드리지만 그 처리 기간이 20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 기간 동안 이 서류들을 작성하면 돼요. 평생교육원 서류. 네, 그럼 네, 그 사이에 네, 네. 등록증이 날라오거든요. 네. 같이 제출하면 평생교육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네. 그 등록증을 받으면 실사로 나옵니다. 이 서류대로 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그렇죠. 확인받고 똑같네요. 네. 그러면은 평생교육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이면서 PD이신 이승훈 PD와 함께 무료 컨설팅을 질문 답변 형태로 지금 해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생교육시설 설치 여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서류가 제일 많았어요. 시간도 길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은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생교육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거가 빠진 것 같네요. 뭐가 받쳤죠? 설립 후 홍보도 필요한데. 뭐요? 설립 후에도 네. 우리가 무슨 평생교육원이다, 네. 뭐 평생교육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네. 이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 시설 기관인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특별히 FM교육방송 부설 FM소프트에서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네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생교육시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실 홍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하죠. 네. 대부분 평생교육원 설립하면서 굉장히 정신 어지럽게 막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 바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설립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나만 바쁘죠. 그래서 나 혼자만 열심히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딱 설립까지 다 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런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FM교육 방송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들이 많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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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요. 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저희 FM교육 방송 로컬 방송국 제휴 마케팅 네. 관련 세미나가 매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때 오시면은 오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뭐 전화를 주셔야죠. 네, 네. 그렇죠. 저희한테 뭐 전화 하겠다, 주시고 요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또? 어떤 마케팅 관련해서요? 네네네. 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가 너무 그동안에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승훈 PD도 지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평생교육 설립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서류까지 다 마지막으로. 근데 설립 홍보가 중요한데 FM교육 방송에서 FM소프트에서 구입한 뭐 이제 그러고 나 설립했어요.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것만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네.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드리는데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마케팅 컨설팅이 되겠어요?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소통도 하고 만나시면 그 진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인터넷에 어떻게 내 노하우를 다 올릴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네. 인터넷에는요 그 누구도 자기의 진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진가를 네. 체험하시려면 사람이 만나야 네.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얼굴도 만나보고 이름도 알아야 그렇죠.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오가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 마케팅,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우리 평생교육원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서 저희한테 무료 컨설팅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네. 때문에 저희한테 더 요구사항들, 요청사항들,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사항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컨설팅까지는 해줬어요. 네. 그 네. 뒤는 뭐냐고. 이제. 그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연락 안 돼요 그런 분들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은데 네, 네, 네. 저는
일단 얼굴을 드러내놓고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공인이죠 일단. 네, 네.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제가 일단 그 자체로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네, 네, 네.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네. 만나서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 진가를 체험하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더 많은 그렇죠. 연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정말 사람 그 해당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도 하고 형편과 처지나 또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인터넷이 아닌 전화가 아닌 만남으로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시너지가 뭔지를 느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준 걸로 오늘 평생교육원 설립,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설 종류와 종류부터 많은 내용을 오늘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가이신 FM교육방송 FM소프트 대표 이승훈 PD와 함께 시간 가졌습니다. 귀중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아주 정제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저쪽 카메라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